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학기 첫날 대전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19명이 한꺼번에 호흡곤란과 두통 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다행히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밀폐된 교실 안에서 석유난로로 난방을 한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고 소방 차량이 급하게 학교를 빠져나옵니다. SNS엔 개학 첫날 7교시 수업이 한창인 가운데 같은 반 학생 3명이 쓰러진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 친구 SNS를 봤을 때 검은 연기가 나왔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다음 SNS 스토리에서는 애들이 막 3명 정도 쓰러지고 막 119가 왔다고만 들었어요. 해당 교실엔 여고생 22명이 수업 중인 상태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해당 학교 2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 1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학생 중 2명은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창문을 닫아 밀폐된 교실 안에서 석유난로를 피우고 있었던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학교는 설립된 지 50년이 넘어 교실 곳곳이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데 아직 에어컨 등 난방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들이 남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교실은 공사로 난방이 되지 않아 임시로 난로를 가동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호흡곤란, 두통 등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교실에는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만약에 쓴다고 하면 연통으로 빼내야죠. 4개 병원으로 분산해 옮겨진 학생들은 산소 치료 등을 받아 다행히 생명엔 모두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 조사가 진행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에도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대학 교수 60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동료 교수,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 교수가 돌아가고 나서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한 뒤 보안 수사를 하고 있으며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대학 측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지난 1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수직에서 파면했습니다. 3일절인 어제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내걸려 큰 논란이 됐었죠. 이에 분노한 세종 시민들이 일장기에 맞서 태극기 한 달 걸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일장기를 내걸었던 주민도 확인해보니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과 홍성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일부가 훼손되면서 또다시 3.1절 훼손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3.1절 당일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 대신 내걸렸던 일장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치욕스럽다, 화가 난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고 일부 단체와 주민들의 항의 방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세대 거주자는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는 5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당사자도 뒤늦게 자신이 한국인이며 일본과 협력을 지지하기 위해 내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당 가구는 일장기를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달간 태극기를 개양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한 주민도 태극기 걸기에 동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선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가 났고 또 위기감도 느꼈고 그리고 또 공포스럽기까지 했어요. 엄마로서 평범한 주부로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카페에서 한 달 걸기 운동을 하자고 해서 거기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곳곳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태극기 개양을 인증하는 게시물과 응원하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과 홍성에선 3.1절 당일에 평화의 소녀상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홍성군 소녀상은 코와 이마 등 얼굴 전체가 긁히고 파여 있었고 세종시 호수공원 소녀상은 씌워놓은 모자와 망토 5군데가 예리한 도구로 찢겨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범행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단체들에서 의논을 해서 관련된 어떤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와 독립,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담긴 3.1절이 갈등과 분열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편의점에서 40대 남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2시 42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40대 직원의 눈과 손 등을 찌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4시간 만에 인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피해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살인 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공모 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지원과 함께 상용화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로봇 상용화를 위한 농촌 무상 임대와 교육, 컨설팅 등 현장 적용을 통한 개선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고령화로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 5년간 본격적으로 농업용 로봇 실증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첫날을 맞은 학생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조치가 잘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새학기. 충청권 각급 학교들은 완전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모두 정상 등교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굳게 닫혔던 교문을 모두 개방하고 등교 때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발열 검사도 폐지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통학 차량과 체험학습, 수학여행 때 차량 내부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교실 안이나 일상생활에서는 학교 자율 판단에 맡겼습니다. 아직은 노마스크가 어색한 듯 상당수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를 했지만 마스크 해제에 따른 새학기 기대감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경직됐던 교실 분위기도 밝아지고 친구들과의 소통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많이 답답했는데 올해는 많이 방역수칙이 풀려서 친구들과 대화도 자유롭고 반 분위기도 좋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낳은 대표적 풍경이었던 점심시간 칸막이 식사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반면 초등학교는 여전히 코로나19의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대전의 초등학교에선 신입생을 비롯한 저학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부모와 함께 등교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자가진단 앱과 발열검사, 소독 등 방역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해 방역 관련 지원과 감시 체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역 인력과 방역 물품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관으로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상 등교 유지를 위해 대전시 교육청은 20일, 세종시 교육청은 14일, 충남교육청은 37일로 가정학습 기간을 허용하고 대신 일상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학기 방역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 종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렵게 시작한 학교 현장의 일상회복이 지켜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충남 지역 11개 학교에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입학식이 열리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곳이며 지역별로는 보령과 태안이 각각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당진과 금산, 부여, 서천, 청양에서도 각각 초등 1곳이 신입생이 없습니다. 또 입학생이 단 1명인 학교도 보령에서 5곳 등 충남에서 초등 18곳, 중학교 1곳 등 1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예비군 대면 훈련이 3년 만에 전군 최초로 육군 32사단에서 정상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원격과 소집 훈련을 혼합해 일부 재개됐지만 전면 정상화된 건 처음으로 오늘 32사단 예하 4대 부대 5개 훈련장에선 밝고 활기찬 표정의 예비군들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소집 훈련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32사단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모든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며 민방위 집합교육도 다시 재개돼 진행합니다. 지난해 현대아울렛 화재에선 지하 휴게실에 있던 청소 노동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컸는데요. 이 같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대전시가 지하에 있던 공무직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오래된 아파트 등은 여전히 지하에 휴게실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인명피해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노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숨진 7명 가운데 3명은 지하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청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대전시가 이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 있던 공무직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해 문을 열었습니다. 직종, 성별로 구분해 편하게 쉴 수 있는 대기실 공간 9곳과 탕비실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매연 냄새가 심한 지하 주차장 한켠에서 제대로 쉬기 어려웠던 직원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1층으로 옮겨오면서 밝아졌고 또 공기도 좋아졌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넓어서 아주 좋습니다. 휴게실 이전은 현대아울렛 화재 이후 재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대전시는 휴게실 지상 이전을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산하기관들도 후속 조치가 따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장려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기존 건축물들입니다. 현행법상 휴게실 지상층 이전 의무가 없다 보니 여전히 지하주차장이나 배관실 등이 휴게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존에 준공까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강제적으로 그걸 이렇게 옮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때문에 기존 건물들의 지상 휴게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는 휴게시설 목적의 가설 건축물에 한해 용적률 규제를 풀어주는 조례를 개정해 오래된 아파트들의 휴게실 지상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상 지상 이전이 어려운 곳도 있는 만큼 지하 주차장의 제연 설비 설치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대전 출신 유명 인사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전시는 가수 김희영 씨와 전 한화이글스 김태균 선수, 3인조 발라드 그룹 VOS, NH농협카드 윤상훈 사장을 고향사랑 기부제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알릴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대전시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적극 참여하고 전국에 대전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유치전에 천안시가 가세했습니다. 천안 지역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재외동포청 천안유치위원회는 천안은 순국선열의 고장이자 독립기념관이 입주해 해외 동포들의 구심점이 될 최적지라며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유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로 완료됐으며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 업무를 맡게 됩니다. 천안시가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의료 취약 지역인 12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이동 검진을 진행합니다. 검진 항목은 일반 검진과 성인 질환, 위와 대장, 유방, 자궁 등 4대 암과 함께 50세 이상 남성은 전립선 암도 검진합니다. 검진 결과 암 판정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0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특허청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K브랜드 위조 상품의 범부처 차원 대응을 위해
위험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또 기존에 8개국을 대상으로 했던 감시 대상국을 114개국으로 늘려 위조 상품을 상시 점검하고 패션, 화장품, 식품 등 피해 빈발 업종에 대해 피해 조사와 소송 제기 등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